자, 개공사의 업무 범위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등록이 되면 뭐 중개업을 하겠죠. 자, 물론 중개업이 되지 않는 결격 사유 방금 중요하게 지나갔고 10개의 문제도 여러분 보셨죠. OX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등록이 됐으면 개공사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개공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부칭유조는 업무의 범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 법인의 업무로서 14조라고 부릅니다. 14조 법인의 업무는 10거 조항이다. 모두 할 수 있는 거 몇 개?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익히시고 관련되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1번부터 같이 갈까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죠.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에게 시간 주지 않고 제가 바로 갑니다. 자,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면 X죠. 자, 물건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 공인중개사든 부칭육조든 법인이든 토, 근, 입, 광공을 똑같이 합니다. 부칭육조 2항의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모든 지역이라고 항상 출제하죠. X입니다. 여러분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이 아닌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틀리게 하는 게 정해져 있죠. 자, 3번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한 부칭육조 2항의 개공사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된다.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니까 행정처분은 있을지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4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 중요하죠. 전국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 그랬습니다.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X죠. 다른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도 특수법인이잖아. 그죠? 업무지역은 당연히 전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X. 자, 만든 지문으로서 5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고 개인이 누구죠? 부칭육조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5조. 그래서 여러분 법인은 좀 전에 보셨던 6가지 열거주의 14조 업무만 진행해야 된다면 공인중개사나 부칭유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술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마 시술 수업이 무엇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정도로 전달했죠. 뭐 여행업을 할 수도 있고 중개업을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문구점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구점을 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중개사무소로 접어듭니다.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중개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무소도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사무소 100% 출제됩니다. 관련되는 문제 옳은 것을 하나 찾으시오. 자, 여러분 하나 찾습니다. 시작. 직접 고민해 봅니다. 옳은 걸 찾지만 역시 OX로 표시하죠. OX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1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한 1분에 근접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나 1분에 이걸 다 읽는다 못 읽는다도 한번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주어진 40문제를 50분에 풀죠.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마킹하는 시간 10분. 그래서 50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 관리도 자연스럽게 훈련을 좀 해봅니다. 자, 1분 동안 대체적으로 시간을 줬는데 나는 어디까지 읽었다. 이런 것도 한번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시면 나는 빠르다, 늦다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2번이 옳죠. 자, 2번부터 개공사는 갑은 업무 정지 중에 폐업 신고한 타 개공사가 사용하던 사무소로 이전 신고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다른 사람이 폐업했다고 못 들어간다. 업무 정지 받았다고 못 들어간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적합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취소를 받았거나 정지를 받았거나 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죠. 살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틀리나요? 모든 개공사는 2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고 법인은 지점을 갖출 수 있죠.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공동사무소인 경우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각종 신고 행위를 개별적으로 하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하여 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공동사무소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그때 공동사무소의 대표자라는 말도 없고 어떤 행위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런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4번 개공사을은 중개사무소가 협소하여 앞 건물에 사무소를 임대하여 그 사무소에서는 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만 하였다. 상담만 하더라도 X입니다. 사무소는 무조건 1개만 둬야 됩니다. 계약 체결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틀려요. 어느 정도로 우리 중개사법은 관리하는가 하면 자, 여기 대로변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대로변에 건물이 있고 건물에 1층, 2층이 있으면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개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신림동 17번지라고 건물 지번이 하나로 나오겠죠. 여기에 사무소가 비좁아서 2층에다가 사무소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림동 17번지 주소는 똑같고 거기 2층에 사무소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죠? 주소가 같더라도 이 사무소는 둘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몇 개만 둔다? 하나만 둡니다.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을 뿐이죠. 5번도 틀리나요? 현행법상 개공사는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나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법인도 이중등록, 이중소속할 수는 없다. 자, 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5가지입니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지만 행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틀렸다. 즉 틀린 것을 표시했을 때는 이제는 안 틀리도록 체크해 주셔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무소 설치 문제고 분사무소 설치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역시 1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옳은 것 찾으시오. 시작. 시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당기겠습니다. 50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 시간 관리상 1분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벅차네요.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 몇 번이죠? 몇 번입니까? 3번 옳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자, 중개사무소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틀린 거 수정하시면서 2번 공부합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또 모든 들어오잖아. 그죠?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둡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그랬죠.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설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다. 그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는 우리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정. 자, 요 신고 필정을 지금은 신고 확인서라고 시험에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 필정 또는 신고 확인서 같은 말입니다. 확인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X예요. 어딥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익히셔야 됩니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5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사는 공동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X예요.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강조했죠. 자, 맞고 틀리는 문제를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역시 사무소 이전 출제가 빠질 수 없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다 중요한 문제지만 특별히 더 별표 사무소 이전 작년에도 출제됐고 그전에도 출제되는데 보통 등록관청 관할 외로 이전이 잘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의외로 관할구역 내로 이전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원래 예상 문제 3번 틀리는 것 찾으시오. 시작. 자, 이 정도가 1분 시간이었습니다. 1분 정도의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개공사로서 행정형벌에 처해진다. 틀렸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 어떻게 공부했죠?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휴.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때 이복의 할 때 이가 이전 신고 위반이죠. 자, 그럼 1번이 틀린 것이니까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했습니다. 이전 신고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그러니까 종로에서 위반을 하고 피할 목적으로 강남으로 관할구역 밖으로 갑니다. 그러면 종로에서 잘못한 것을 누가 처벌한다? 강남구청이 처벌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죠. 살짝 좀 어렵죠. 잠깐 지나가고. 자, 개공사 갑은 개공사 을이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을의 성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사 법령에 따라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자, 그때 공동사무소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성낙서를 집참해서 이전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맞는 반이고 5번 개공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역시 이전했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다만 관할구역 안에서는 뭐한다?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여러분 종로에서 강남으로 갔다. 관할구역 외로 가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제출하면 강남구청장이 내주니까 등록증이 뭐한다? 재교부가 일어나죠. 그런데 종로구청 안에서 이전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는 동네만 바뀌니까 주소만 바꿔서 종로구청장은 바뀌지 않으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기재해주면 되겠죠. 개념 잡으셨죠? 관할구역 외로 가면 등록관청이 바뀌잖아. 그죠? 재교부가 일어나는데 관할구역 내에서는 종로구청장은 안 바뀌고 주소만 바꿔서 내준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은 1번에 가볍게 돌았는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이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일단은 큰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사항 등 내용 뭐 증을 발급한다든지 확인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자,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관련되는 서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큰 줄기를 하나 잡으시되, 자, 시험에서는 절대로 이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지금까지는 답으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이 흘러가면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답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3번 문제의 답이 몇 번이다? 1번으로 정리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지금 문제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일단은 답은 아니라고. 그죠? 그럼 답은 아니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오지선다형이 아니고 이건 답이 아니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95%쯤 맞을 겁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줄기는 이렇습니다. 큰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그에 관련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된다. 쫄병인 이 말까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밑에 이론으로 준비되어 있죠. 알아두기 말 그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볍게 읽으시면서 자기 실력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테마 10번째 인장 등록에 관련되는 문제가 6개가 준비됐습니다. 이 문제 안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자, 6개 지문을 던졌고 인장 등록의 가장 중요한 지문들 잘 출제되는 것들로 뽑았죠.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몇 번이 옳습니까? 5번입니다. 자, 5번이 O인데 만약에 다른 곳에다가 O를 하신 분은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안 틀리면 되죠. 자, 옳은 것부터 볼까요?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는데 이 숫자가 또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 7일, 10일, 14일, 30일, 3개월 이런 숫자들이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양이 좀 많다. 또 헷갈리기도 한다. 이렇죠. 그런데 결코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숫자는 하나 아니면 2문제 나옵니다. 하나 아니면 2개. 그죠? 그래서 숫자로서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빡빡하게 하죠. 사실은 그죠?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특별히 강조합니다. 인장 변경은 며칠 내로 7일. 억수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특별히 의식하시고 자, 틀린 거 수정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개공사가 사용하는 인장은 중개행위의 책임 근거, 책임의 입증, 보수 청구 근거 등의 기능을 하므로 개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X죠. 여러분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정지라는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받을지라도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등록할 수도 있다. 요거 좀 까칠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지점은 법인의 인장을 써도 됩니다. 근데 지점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님을 특별히 조심하시고 요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인 개공사 및 소공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인감증명법에 신고한 인장을 인감도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개인과 소속공인자는 가로, 세로 7에서 얼마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4번 법인인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중개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인장을 등록하지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뜻 보면 대표자 인장 등록할 것 같죠? X입니다. 그래서 6번도 다시 확인하는 문제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법인은 누구도자? 방금 했잖아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요. 봐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위의 지문에서 흘러갔죠.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6번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도. 그죠? 그래서 6번 같은 거 훈련돼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등록한다 하면 X 해서 6개의 가장 중요한 함정들인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관련되는 알아두기입니다. 역시 위에 있는 문제들을 복습하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알아두기 말 그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개공사는 뭐 받고 업무정지, 소공사는 뭐 받고요 자격정지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자,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정지는 노래 제목이 이인설설개개금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다. 얼마나 노래 불렀죠? 그때 이인이 인장등록 위반이에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개사법에 4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개공사는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 사유가 자그마치 14개나 됩니다. 그 14개나 되는데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다만 알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14개를 다 암기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저거 하나만 알아서 맞추면 어차피 14개 다 알고 있는 효과와 같잖아. 그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련되는 내용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장 등록, 휴업, 폐업 이런 것들은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이제 휴업, 폐업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도 매회 한 문제가 연결이 되고 7개죠. 자,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휴업에 관해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여러분 옳은 건 몇 개? 그런 거 찾지 말고 O, X로 표시합니다. 시작. 7개는 양이 좀 많죠? 나머지는 X 하시면서 몇 개나 맞고 틀리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빠르게 갑시다.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옳은 것 얼마? 3번, 6번, 7번입니다. 여러분 표시한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게 발생되겠죠. 특별히 빨간표 내지는 딱지 딱 붙여 놓으시고 시험 본고사 보러 가기 하루 전날에 틀린 것만 딱딱딱딱 읽혀 나가시는 시간. 그래서 오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죠. 자, 옳은 것부터 공부할까요?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서에 휴업 신고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말이 3월 초과입니다. 근데 3월 초과를 빼고 휴업을 할 때는 휴업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맞다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휴업 폐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 3월 초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6번 개공사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이 포함되어서 8개월간의 휴업 신고를 등록 간청하였고 그 후 5개월간의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했다. 원래 휴업은 6개월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징집, 질병, 요양 그 다음에 이번에 임신, 출산은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이 도입이 됐다라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임신, 출산은 휴업 별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7번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할 필요는 없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옥수조. 여러분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러 세무서 갑니다. 그리고 또 등록증 우리 중개업 등록 폐업하러 등록관청 갑니다. 폐업할 때 몇 군데 갔다? 2군데 가는 것을 한 군데만 가면 여기서 연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폐업 신고 몇 군데 하던 것, 2군데 하던 것, 지금은 몇 군데 한다? 아무 곳이나 한 군데만 가면 연락해 준다니까요.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게 바뀐 것은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더 이상 중개업을 못 하잖아. 그러면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 폐업 신고해야 된다 하면 맞을 것 같지만 X예요. 이런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삭제가 됐는 게 들어오면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훈련하셔야 돼요. 개공사 사망하면 신고할 의무 없다.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신고할 수 있다. X죠. 이 전자문서라는 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건데 지금 세월이 인터넷 시대잖아. 그죠? 모든 내용은 전자문서로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뭐 휴업, 폐업은 방문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방문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지참해서 갖다 내야 되니까 당연히 방문 신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으면 5일 내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납한다. 자, 휴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하겠다고 연락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교부해줘서 걸어놓고 영업을 해야 되지 5일 내로 반납하면 너는 5일 동안 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죠? 이런 숫자에 쏘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문제에 쏘으면서 5일 틀리네, 3일도 틀리고 7일도 틀리고 대체 며칠이지 이제 이렇게 가면 힘들어진다고 수업이. 그죠?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재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은 다시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영업을 하면 바로 내줘서 영업해야 되지 왜 5일, 7일, 3일 만에 교부할까요? 이런 의미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X. 법이 바뀝니다. 분사무소별로 본점별로 따로 휴업할 수도 있다. 각각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휴폐업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문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휴업이 뭐죠? 휴업, 좀 쉬는 겁니다. 왜 쉽니까? 피곤하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 언제든지 휴업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든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는 뭐죠? 업무 정지는 영업이 정지된 겁니다. 왜 정지됐죠? 휴업은 피곤해서 휴업한다면 업무 정지는 왜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되겠죠. 그럼 같이 쉬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표다. 그죠? 자, 의식 잘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차이점 중에 휴업을 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할 거야. 등록증을 갖다 내놓고 휴업을 하니까 방문신고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 정지 받았을 때는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반납을 했으니까 다시 하겠다면 재개 신고를 해야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줘서 걸어놓고 영업한다 그랬죠. 업무 정지는 반납을 안 하니까 정지만 끝나면 바로 영업하는 겁니다. 여기에 업무 정지 받은 자 기간이 끝나면 재개 신고한다라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 의무 있음 없음. 그래서 개념에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차이가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업, 폐업도 보셨고, 여기 살짝 오타 하나 보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폐업입니다. 컴퓨터에 찍을 때 여기 이 쌍에 딱 찍기가 참 쉽지 않죠. 지금 보니까 글자가 하나 보였네요. 여기 폐업 신고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폐업과 업무 정지, 휴업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지문 하나의 한 문제씩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이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이 또 출발합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하여 중개계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개계약에 관한 개념으로서 중개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해서 중개 보수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그래서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게 4개니까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면 취득에 따른 조세, 공법사항
이런 것들 들으면 X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국토장관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기준은 대통령이 정해놓으면 양식이나 서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양식이나 서식을 만드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장관의 권장사항이다. 권장사항이라는 말은 일반 중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라는 지문이었죠. 자, 이 중개계약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중개계약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모두 1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OX로 표시해 봅니다. 시작. 이때 아니면 한번 읽어볼 시간은 없죠. 빠르게 읽으시면서 O, 빠르게 읽으면서 X 표시합니다. 이렇게까지 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이 넘어감으로써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답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서 3, 6, 9, 10이 옳은 겁니다. 표시해놓고 체크합시다. 3, 6, 밑에 내려가서 9, 10이 있습니다. 자, 틀린 것, 옳은 것, 지금 뭐 답이 하나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틀린 문제는 안 틀리도록 하는데 의미를 가지시고, 자, 옳은 것, 틀린 걸 가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취소받을 수 있다. 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받을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속중개계약서가 나오면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서의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서의 동그라미, 서서서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 정지.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업무 정지 14개 반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서서서는 6월에 업무 정지니까 전속 중에서 의하지 않거나 정보 위반하면 취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X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보 공개 위반은 취소 사유가 맞아요. 그래서 서서서를 익히셔야 됩니다.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한 보수는 거래가 성립됐을 때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수료는 표대로 정해져 있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무조건 X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 줄을 봅니다. 거래정보망 또는이죠. 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권리관계에 관한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조심의 것.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크해 줍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X. 자, 당신하고만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발견한 뭐 형님이 우리 집을 사겠다. 내 친구가 아파트를 사겠다면 팔 수도 있겠죠. 스스로 발견하면 그동안에 사용한 비용은 지불하도록 하지 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6번 맞습니까?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아까 보셨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도 둘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7번
일반 중개계서를 작성한 개공사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중개할 수 없다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했을 때라도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없다 하면 틀리고 출제된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역시 옳은 것 옳은 것부터 합시다. 9번 전속 중개계약이 끝난 다음 날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 당연하죠. 자, 유효기간 내에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끝난 그 다음 날 계약이 되었대. 그럼 계약한 사람에게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도 틀립니까? 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항상 나오죠. 보수의 범위 내에서 개공사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X다. 그죠? 보수의 50% 범위 내입니다. 이거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항상 이 문제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50% 범위 내에서 지불하니까 X. 자, 10번. 여러분 전속 중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면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그것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죠. 원칙은 3개월. 자, 그러니까 우리 바쁘니까 한 달 만에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전속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여유가 있으면 5개월 동안 팔아주시오.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원칙은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라는 지문 10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관련되는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셨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정보 공개라는 개념에서 연결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때는 문제인데, 자, 2번 문제는 이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자,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3년간 보존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은 없다. 아까 보셨잖아요. 권장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옳은 게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현행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아까 권장사항 의식하셔야 돼요. 일반 중개에서는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3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 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무조건 수수료는 X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되지 서로 합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전부 다 많이 받게 되죠. 왜 많이 받았는데? 합의했다. 이런다니까요. 배제할 수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자, 내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를 통지하는 것 일반 중개계약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유일하게 전속 중개계약의 개념이고, 업무 처리 사항은 2주일에 1회, 그것도 문서, 요거 문제 건드립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틀리잖아. 또 뭐 전화로 통지하였다,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면 틀립니다. 세 가지 짚으셔야 돼. 2주일에 1회 문서. 그죠? 5번도 틀리나요? 양자 모두 중개계약서의 개공사는 서명 및 날인. 틀립니다.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 하면 틀려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되는 문제 두 가지를 보셨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비교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곧 숲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사항에서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마무리니까 그렇지만 확인 설명 사항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합니다. 정보 공개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 중, 도, 수, 도, 소, 공, 예는 정보 공개도 들어가지만 중, 도, 수, 도, 소, 공, 예는 확인 설명도 하는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세, 실,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공, 공시지가. 이게 문제가 비교해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제 막바지 수업인데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이 암기 코드가 있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하시던 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바꿀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같이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과 정보 공개 예형, 비교적 양이 많지만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표만이라도 확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정보 공개의 비교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일반 중개계서와 전속 중개계서, 특히 전속 중개계서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이제 기본서 교재에는 두 가지 교재의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꼭 그림으로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물론 기본 수업 시간에는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란 양식도 직접 비교도 하면서 공부도 해왔죠. 그걸 이제 특강 시간에는 줄여서 중요한 것들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정보 공개에 관련되는 내용이 거래 정보망하고 연결되니까 이 전속 중개계약이 딱 체결되면 이제 거래 정보망 하는 단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과는 짝입니다. 이런 말도 했죠. 아까 살짝 들으셨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다음 중 옳은 것 여러분 하나 찾습니다. 시작. 거래 정보망 5가지를 공부하시고 관련되는 이론이 따라 붙습니다. 밑에. 자, 거래정보망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몇 번입니까? 4번 찾아내셨습니까?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취소 사유죠. 자, 우리 암기표 7번, 8번에 있고 8번에 있는 취소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허운정해일 들어보셨나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니까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합니다. 이를 6개월 하고도 문제가 잘 돌았습니다. 자, 취소된 사유는 5개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됩니다. 틀리는 것 수정하면서 공부합니다. 거래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항상 이렇게 묻죠. 거래정보망은 개공사들끼리만 놀지 의뢰인하고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으로 거래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분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하겠죠. 청문이라는 것은 야 취소를 하는데 억울한 게 없냐 하고 물어주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사망했을 때는 굳이 청문할 필요는 없다. 왜? 확정된 사실이잖아. 그죠? 죽었나? 하고 물어볼 일은 없다라는 것. 이것도 의미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인 및 법인인 개공사 중에서 적용한다. 법인인 개공사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공부하셨죠? 법인은 14조 업무 6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개인은 안마 슈슈슈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법인은 6가지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6가지 업무에 거래정보사업이라는 업무는 없다니까. 그죠? 5번 권리 취득 의뢰인은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취득 의뢰인이 아니고 권리를 이전하는 개공사가 통지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공개해서 그 거래 정보망을 보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개공사와 제주도에 있는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가 체결되면 이제 이 물건은 팔렸잖아요. 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정보를 입력한 자가 누구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개공사가 통보하여 그 자료를 삭제 정리하지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틀리죠. 이 개념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을 정리했으니까
지문으로 따지면 그것도 10개의 OX를 지금 여러분들은 관리하셨죠. 자, 관련되는 이론이 들어옵니다. 관련되는 이론. 자,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가입 요건을 갖추는데 가입 신청한 개공사의 수가 전국적으로는 적어놨습니까?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각 얼마? 30명 이상이 가입하니까 이 구질구질한 숫자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쌤 전화번호 509에 230번 이거 기억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과목이고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09에 230번.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몇 명? 하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몇 명? 하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명 그렇게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표에 보시면 암기표 7번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막바지 수업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바지 수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암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지금 대석해 주려고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암기표 7번이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수업이 나가니까 걱정스러운 건 지금 나름대로 암기표 다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이 암기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 묻고 찾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 늦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거 공부 더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아두기 관련되는 내용 제재 잘 정리되어 있죠. 개념을 잡아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른 개공사의 기본 의무 아주 가볍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가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본 의무 중에서는 비밀 준수가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준수해야 되는 것 상식이죠.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세 마디를 익히셔야 돼.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뭐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기본 의무 가볍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다는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